앞으로 중국의 관세를 얼마까지 높일지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들이 통화로 무엇을 할지, 어떤 종류의 경제적 보복을 할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무역 보복을 어느 정도 감내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 양회에서 미국에 대한 무역 보복 수위가 최대 화두로 떠오른 것도 그 때문입니다. 양국의 긴장 국면 속에서 중국의 경기 부양이 과연 우리 한국에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인지를 놓고 의구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부 고영욱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고 기자, 네. 하필 중국 양회 시작하는 날에 관세가 전격 발표가 됐습니다. 발효가 됐습니다. 네. 중국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가 역시 가장 관심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방금 전에 발효된 10% 추가 관세로 이제 중국에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에 대한 평균 관세가 45%로 올랐습니다. 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중국 목표 관세를 60%로 앞서 이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네. 이제 중국의 웨이카이 증권은 이제 미국 관세율이 60%로 높아지면 중국 경제 성장률이 1.4% 포인트나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방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예. 중국 국무원의 승인에 따라서 오는 3월 10일부터 미국산 농산물과 식품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닭고기, 밀, 옥수수 같은 경우에 이제 15%, 그리고 돼지고기, 소고기, 유제품 같은 경우에 10%를 부과를 하기로 했고요. 중국은 이제 미국산 농산물의 최대 수입국인 만큼 중국이 보복 조치를 하면 미국의 농가와 수출업자들은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오는 7일 또 왕이 외교부장 기자회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또 어떤 언급을 할지 지금 이제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예.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해서 또 내일 또 우리 시간으로 11시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발언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양국의 수위가 높아지진 않을까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이번 양회에서 이 중국이 어떤 목표를 제시할지 우리가 이 부분도 또 주목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우선 올해 성장률 목표를 제시할 겁니다. 네. 일단 5% 수준으로 제시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고요. 목표 설정의 토대가 되는 지방 정부의 목표치 평균이 5.3%입니다. 중국은 성장률 5%를 바오우라고 부르면서 총력 사수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국민소득 증대를 위해서 필요한 경제 성장률이자 오는 2035년 경제 규모를 2020년에 2배로 키우겠다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수치입니다. 다만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해서 지금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입니다. 미국의 견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네. 이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타겟책이라는 게 뭔가 있을까요? 일단은 현재 대대적인 내수 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좀 커졌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지난해 12월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로 2025년 경제 기조와 정책 방향을 확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올해 9가지 중점 과제 중 1순위로 내수 확대를 꼽았습니다. 네, 지난해에는 대규모 설비와 소비재 교체를 장려하는 2구 환신 정책을 내놨습니다. 주로 이제 냉장고, TV와 같은 가전제품과 자동차 교체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고요. 지난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하락하던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4분기 급반등해서 연간 5%를 달성할 수 있었던 건 이런 내수 부양책이 효과를 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 올해에는 이제 여기에 더해서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과 같은 이제 3가지 상품에 대한 지원 확대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딥시크와 함께 촉발된 이 첨단 기술 패권 측면에서도 뭔가 새로운 지원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첨단 기술 패권 경쟁도 지금 미중 간에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죠. 네. 중국은 이제 지난해 국가 차원에서 AI 종합 지원 강화책인 AI 플러스 행동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오는 2030년 AI 기술 세계 1등을 목표로 자금과 인프라 지원을 확대했고 저비용 고성능 AI 딥시크 개발로 이어졌습니다. 성과가 입증이 된 만큼 추가적인 지원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이제 시진핑 주석이 지난달 17일 알리바바와 화웨이 그리고 딥시크 등의 책임자를 불러서 6년 만에 민영 기업 자담회를 열었는데요. 예. 로봇 제조 기업 유니트리의 왕싱싱 CEO가 또 기업 대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이 기업들에게 국가 발전에 이바지해달라고 주문했던 만큼 중국 정부도 관련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중국의 경기 부양 움직임이 우리 경제에 과실을 얼마나 가져다 줄지 이런 부분들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한한령 해제 기대감은 계속 유효합니까? 일단은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과 미국 간의 이런 무역 전쟁이 우리 경제에는 사실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제품의
지난해 이제 194조 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86%가 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 통신 부품과 같은 이제 중간재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중국으로 수출한 물량이 다시 이제 미국 시장으로 팔려 나갔을 때 중국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상실한다면 우리도 유탄을 맞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예. 결국에는 이거를 어느 정도 좀 상쇄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말씀하신 한학령이 될 텐데 예. 현재 이제 시진핑 주석이 오는 10월 그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재계 안팎에서는 상반기 중에 한학령 해제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그 국내 반중 정서로 인해서 그 왕이 외교부장의 이달 중 방한이 사실상 무산되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일단은 이달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22일 전후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이제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때 회담에서 양국 문화 교류 확대와 그리고 한한령 해제 등 경제 협력이 논의될 예정인 만큼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요 며칠 이 중국인 관광객 수혜주들의 분위기가 그렇게 심상치가 않은데 말이죠. 양국 관계 회복 여부 그리고 우리 정치 리스크가 어떻게 해소돼 가는지 그 과정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산업부 고영욱 기자였습니다.